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문제인데요. 노인은 위가 위축이 되고 소화액이 많이 감소가 되죠. 그리고 운동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각이나 입맛을 미각이라고 하죠. 미각이나 후각이 떨어지게 되고요. 신체 수분량도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과 청력도 당연히 저하되고요. 만성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이 노인의 영양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노인의 건강관리 부분은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상식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요? 우리 요양보호사는 이런 그 상식적인 부분에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영양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유 같은 걸로 칼슘을 보완해 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폐경기 이후에는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염분 섭취량을 저염 식이를 하는 게 좋겠고요. 야채나 과일, 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섭취를 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콩이나 유제품 같은 것은 매일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탄 음식은 피해야 되겠죠. 자, 수분 섭취 방법인데요. 하루 권장량은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ml 한 8잔 정도 드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병들이 있었죠. 이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경화일 때 복수가 차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요. 신부전, 우리 배웠죠. 이 신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몸에서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제가 댐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혈압이 올라갔을 때 댐에 이제 물이 너무 이제 많으면 이렇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그럼 댐에서 방류를 많이 하면 물이 더 많아지니까 물살이 더 세져서 그렇게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수축력을 줄여버리는 것처럼 이 신부전은 물이 많으면 안 됩니다. 물이 많으면 더 댐에 지금 안 그래도 물이 많아가지고 지금 수축력을 줄이고 있는데 물을 더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부전일 때도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신부전이 더 심해지니까. 네 번째, 신부전은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이거든요. 이 신부전이 생기면 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마셔버리면 걸러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그래도 지금 잘 못 걸러가지고 힘든데 걸르는 게 너무 많아지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들은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얼마 정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 체중도 뭐 맞춰야 되고, 뭐 건체중이라고 그래서 그 체중을 맞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너무 심할 때도 잘 붓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우리가 수분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간경화,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이제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이렇게 이제 수분 제한을 해야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좀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만은, 특히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질환은 비뇨기계 질환, 신부전 빼고 나머지 비뇨기계 질환, 막 방광염, 요실금 뭐 이럴 때 물 많이 오히려 마시라고 했었죠. 그리고 폐렴, 우리 감기 걸리거나 뭐 호흡기 문제가 있어서 물 많이 드시라 하죠. 그리고 고혈압일 때는 혈액이 찐득하면 혈압이 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 고혈압일 때는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요. 당뇨일 때도 혈액이 좀 찐득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건 비뇨기계 질환, 폐렴,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 권리입니다. 운동 금기 질환이라든지 약 그런 거 잘 확인하고 금기가 아닐 때 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고 땀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옷을 입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강도나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켜야 되겠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마무리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은 반드시 휴식을 하셔야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하면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을 못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중간중간에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이런 동작은 금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많이 쓰러지시거든요. 자, 수면입니다. 계속 이 얘기는 나오는데 어르신들은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어떤 때는 8시에 일어났다가 언제는 10시에도 일어나고 언제는 12시에도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데 오늘은 늦잠 주무시나? 그리고 12시까지 안 깨웠다. 그러면 나중에 발견이 늦어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병을 조기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꼭 이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카페인이 든 음료는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금주하고 금연은 뭐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잠이 잘 안 온다 그럴 때 따뜻한 우유를 드시고 샤워하시면 잠이 좀 잘 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낮잠을 주무시면 밤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낮잠은 주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노인의 성생활입니다. 이 노인이라고 성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안 될 뿐이지 욕구마저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노인의 성생활은 기본 욕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질환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이제 약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항염증성, 그러니까 항생제 이런 거, 그다음에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진정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항이 붙은 거는 그냥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고혈압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신경안정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진정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약들을 드시면 몸이 이렇게 좀 깔아지면서 이렇게 성적인 욕구도 많이 좀 줄어들고 성기능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에 대한 개인의 개념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욕구가 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궁 적출술, 자궁을 우리가 이제 드러내고, 우리 빈궁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궁을 드러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기능을 못한다거나 여성이 아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생활과는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노인들의 잘못된 약 복용 대표 사례인데요. 어르신들이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본인이 괜찮아졌네 그러고 알아서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다음에 중단한다. 그 처방전을 무시하고 약을 복용한다. 많이 아프네 2알 드시고, 쬐끔 아프네 반알 드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 술을 드신 다음에 약을 챙겨 드신다. 그건 안 된다고 했죠. 술과 함께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의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술과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르신들 진짜 많이 합니다. 거기 감기 걸렸어? 머리 아파? 나 저번에 이거 먹었더니 금방 괜찮아졌어. 먹어봐. 이러면서 본인 약을 주시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네, 다릅니다. 절대 주시지 못하게 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몽주스는 보통 이제 원래 있었던 효과의 반대 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물 복용할 때 절대 자몽주스는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자몽주스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도록, 같이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제 앞 시간에 우리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부분에 빈혈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빈혈일 때 우리 철분제 먹잖아요. 그런데 이 철분제를 이제 더 흡수가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비타민 C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을 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분할해도 되는 약은 중간에 분할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이 없다는 얘기는 분할하면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함부로 쪼개서 드신다거나 갈아서 드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의료진에게 문의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고 다음에 2배 드시고 그런 거 절대 안 되죠. 자, 그리고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약물들도 있는데 해열진통제나 소화제 이런 것들은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죠. 자, 금연. 당연히 이제 어르신들은 당연히 금연하셔야 되죠. 네, 이제 담배를 피우면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뭐 위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암 뭐 이런 건 당연하고요.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과음하지 않기 위해서 권장사항이 몇 가지 책에 나왔었죠. 첫 번째, 술 대신 알코올이 없는 음료를 마신다. 그리고 두 번째, 술을 꼭 마셔야 된다. 라고 하면 좀 알코올 도수가 낮은 거를 드시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작은 잔에 드셔야 한다. 한꺼번에 큰 잔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작은 잔에 드시면 좀 적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게 낫다. 라고 했죠. 그리고 술을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음료하고 좀 섞어서 마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물도 같이 계속 드셔주셔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하고 술자리에서는 안주도 이렇게 같이 드셔야 술을 많이 안 드실 수가 있고 또 술도 빨리 깰 수가 있고 그렇죠. 자, 예방접종입니다. 이 예방접종은 책에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죠. 이 독감 예방접종 우리 몇 년마다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1년마다 하죠. 매년? 네, 그래서 매년 1회. 그 다음에 파상풍은 10년마다 한 번입니다. 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상풍은 10년마다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폐렴은 65세 이상 성인,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성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책에는 아마 이게 65세 뭐 이상으로 그냥 두 개가 통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60세, 65세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으면 평생 이렇게 그 이후는 괜찮아지기 때문에 한 번만 60세, 65세 이상 맞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파상풍은 10년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5세 이상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 대상포진, 화상풍, 디프테리아 이런 거를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자, 계절별 생활 안전수칙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자, 여름과 겨울 두 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여름을 먼저 보면 여름은 폭염이 문제죠. 그래서 노인은 땀샘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땀 배출량이 적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탈수 감지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렇게 더우면 여름에 많이 더우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땀 배출량이 적으면 체온이 빨리 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열사병 같은 게 잘 옵니다. 그리고 탈수가 되더라도 이 탈수 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또 자주 안 드시게 된다라고 했죠. 탈수 감지 능력이 있으면 갈증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데 노인들은 그런 감각이 떨어져서 물을 잘 드시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폭염 대응 안전수칙은 야외 활동이나 여름에는 야외 작업을 자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게 열사병 증상인데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이런 데 있을 때는 좀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물이나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더울 때는 너무 막 과식하시면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좀 가볍게, 물은 평소보다 더 자주 드셔야 하고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 다 닫고 선풍기 켜고 주무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선풍기를 킬 때는 반드시 문을 열고 환기가 되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자,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게 문제죠. 그래서 뇌졸중의 안전수칙인데요. 일단은 고혈압이 뇌졸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고혈압 같은 선행질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 겨울에는 절대 실내 운동을 하시면 안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길이 미끄러워서 낙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겨울에는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은 새벽보다는 따뜻한 낮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소보다 더 충분하게 하고요. 술을 마신 다음날은 절대 운동하시면 안 되시고 외출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뇌졸중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나가지 않고요. 외출 시 방한복으로 체온 유지를 잘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골절 예방의 안전수칙이 마지막인데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안 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걸으시다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이제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기, 그 다음에 움직임이 둔하게 옷을 너무 두꺼운 옷을 많이 입지 않기. 네, 그래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